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이 지나간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며 피해 상황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가 땅에 떨어지고 벼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셌던지 비닐하우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를 종합했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해 전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태풍 링링에 따른 사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사망자는 3명이며 부상자는 일반인이 13명, 안전조치 중 다친 소방관과 경찰관이 11명입니다. 피해 상황이 속속 보고되면서 8일 오후 12시 기준 14,468헥타르였던 농작물 피해 규모는 9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17,707헥타르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건물의 외벽이 뜯겨나갈 만큼 거센 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수확을 앞둔 과일들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국 4,060헥타르의 과원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이 1,564헥타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전남과 경기가 각각 1,203헥타르와 781헥타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은 것은 배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배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거센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전국 3,496헥타르의 배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배 재배 면적의 3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사과 434헥타르, 복숭아 35헥타르, 포도 등 기타 과일 93헥타르 등 다른 과일 품목들의 낙과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벼가 쓰러진 논도 9,875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벼 도복 피해는 전남에 집중됐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77헥타르의 벼 도복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외 전북 1,443헥타르, 경기 1,344헥타르, 충남 1,043헥타르, 강원 1,017헥타르 등 전국 각지에서 벼 도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밭작물 침수 피해는 태풍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제주도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3,404헥타르의 밭 침수 피해 중 제주도에서만 3,272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철골이 휘어지고 비닐이 뜯겨나가는 등 시설물 파손 피해도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전국 249헥타르의 면적에서 시설물 파손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비닐하우스 201헥타르, 인삼시설 48헥타르 등이 강풍에 의해 부서져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겁나게 있죠. 비닐이 다 날랐지. 이거 다 쏟아졌지. 강원도에선 한우 5마리, 제주도에선 돼지 500두와 양봉 60군이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농민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입은 태풍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공들인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식처럼 키워놨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작물이 이렇게 비닐로 다 벗겨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마음은 아주 안 좋죠. 정부는 10일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안정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와 농협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재해보험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되도록 추석 전에 피해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은 무이자 자금 5천억 원을 편성해 낙과 긴급수매 등 피해 농가를 위한 각종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농가의 피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경기 안성의 태풍 피해 농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고 이 자리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보험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의 조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직후 농업 부분 피해 복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가에겐 추석 연휴 전까지 추정 보험금의 50% 수준이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해야만 가공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손해평가 인력을 총동원해 신고 접수 하루 안에 현장 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끝난 농가에겐 그 다음 날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9일 오전까지 14,76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3,774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됐습니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비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농약대는 1헥타르당 과수류 199만 원, 채소류 192만 원, 인삼 370만 원이고 대파대는 과채류 707만 원, 엽채류 469만 원, 인삼 1,505만 원입니다. 또 피해가 심각한 농가들은 별도 관리합니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는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추진합니다. 만약 피해 농가가 원한다면 고정금리 1.8%로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피해 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도 정부와 손잡고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9일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의 배농장을 직접 찾아 범농협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가정하고 농민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이자 자금을 한 5천억 정도 배정을 했어요. 농민들이 우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동안에 필요한 돈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거고요. 보험 처리를 통해서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강풍에 떨어진 배 4,700톤, 사과 300톤을 가공용으로 긴급 수매합니다. 상품성이 양호한 사과배 낫가는 특별 판매 행사를 통해 팔아주고 덜 익은 낫가는 친환경 액비로 활용됩니다. 강풍에 쓰러진 벼는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려고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더불어 살균제나 영양제 등 영농자재도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는 피해 농가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군부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거나 낫가를 줍고 시설하우스를 보수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 신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라도 읍면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재해보험금이나 재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접근하기 시작한 지난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NBS 한국농업방송에는 태풍 피해에 대한 시청자들의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실감할 수 있는 생생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내왔는데요.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NBS는 태풍 피해 현장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제보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한 지난 주말 NBS 한국농업방송에는 제보 영상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피해 현장에 발빠르게 도착한 농민신문의 전국 주재기자 그리고 전국의 농협 임직원과 시청자들이 NBS의 태풍 피해 현장 영상을 보내온 겁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배나무를 흔듭니다. 바람 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가운데 동영상을 찍는 사람이 걷는 걸음마다 떨어진 배가 한가득입니다. 배를 피해 걷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한 낙과 피해를 생생히 보여주는 이 영상은 충남 천안 배원예농협의 심운기 상무가 제보했습니다. 이번엔 사과입니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의 한 과원, 농민들의 피해 복구 현장이 농민신문 충남 주재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직 채 익지 않은 후지가 잔뜩 달린 사과나무가 쓰러져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나무를 세워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양쪽으로 해야 돼? 저 뒷발 부어봐, 뒷발. 어른 3명이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일으켜 세우고 지지대로 고정해둡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남은 과일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농민들의 자구 노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시설물 피해 현장도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경기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인삼밭의 차광막과 지지대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농가들이 나와 지지대를 세워보지만 넓은 인삼밭을 언제 다 복구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인삼밭 옆에 벼도 모두 쓰러져 복구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민신문 사진 기자가 드론을 이용해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의 포도 시설하우스에선 비닐이 절반가량 찢어져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듯 펄럭입니다. 강풍에 그대로 노출된 포도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영상은 송산면 독지리의 포도농가 신인철 씨가 제보했습니다. 태풍 피해에 참혹한 현장은 사진으로도 제보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감귤농가 현철조 씨가 망연자실한 모습이 농민신문 제주 주재기자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감귤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가 강풍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해 둥글게 솟아있어야 할 하우스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 마치 땅에 비닐 멀칭을 한 것처럼 흰 비닐이 넓은 밭을 뒤덮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양배추 모종을 갓 심은 밭에선 태풍으로 인한 빗물이 빠지지 않아 밭 한쪽이 아예 잠겨버렸습니다. 태풍 링링이 핥히고 간 제주의 상처는 유난히 커 보입니다. 전북 장수군 천천면 윤봉길 씨 과원에선 250그루의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농가는 뽑힌 사과나무를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애쓰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 다육식물을 키우는 이기호 씨와 성쌍옥 씨 부부가 엿가락처럼 휜 하우스 철근에서 비닐을 걷어냅니다. 농민신문 경남 주재기자가 발빠르게 누빈 현장입니다. 강원 춘천시 동산면 이혜권 씨가 가지밭을 복구하는 모습 또한 농민신문 강원 주재기자를 통해 제보됐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제보 영상과 사진이 NBS 한국농업방송에 쏟아져 NBS는 태풍에 의한 농업 피해 현장을 어떤 매체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농업 관련 피해가 생겼을 경우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사용해 현장을 촬영한 다음 NBS 보도국에 영상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9월은 본격적인 가을 거지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9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월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농기계와 등산, 자전거, 호우, 태풍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9월엔 농기계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가을 거지와 배추, 무 같은 가을 작물을 심는 시기라 농기계 사용이 들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고 건수 총 7,471건, 이 중 10% 이상인 842건이 9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 부주의가 5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안전수칙 불이행 14.2%, 정비불량 13.8% 순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농가 인구 비중이 1970년대 4.9%에서 2013년 37.3%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령층의 사고 발생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사용 시 좁은 농로나 굳거나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땐 서행하고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한 경우엔 안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9월은 야외 활동도 늘어나는 시기라 이에 따른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요인 중 운전 부주의가 3,239건으로 전체 사고의 61%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았고 충돌, 추돌 24%, 안전수칙 불이행 13% 순이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장 속도인 시속 20km와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9월은 가을의 초입으로 농기계, 등산, 자전거 등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해당 활동을 하는 국민들께서는 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셔가지고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월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어 이를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근 10년 분석한 태풍 피해 현황에 따르면 평균 5개 태풍이 9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며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24명으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예보 시엔 외출을 삼가고 문과 창문을 움직이지 않게 잘 닫아두며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다문화 가정이 지난해 기준 3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고령화돼가는 농촌 사회에서 이들 이주 여성들이 농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시집을 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주 여성들이 추석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전통과 문화를 배우겠다고 나선 건데 그 현장에 최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 한껏 예의를 차린 모습이 마치 양갓집 규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손을 배에 붙이고 허리를 숙여 다소곳이 인사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한국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 여성들. 추석을 맞이해 우리나라 전통문화 예절을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완전히 앉은 다음에 숙여서 하나, 둘, 셋 똑바로 앉고 발가락 꺾어서 오른발 세우고 일어나서 손발 모고 인사하는 법부터 절하는 법까지. 한 동작 한 동작 조심스레 따라해보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절은 일어서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차례상 예절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는 이주 여성들. 남편의 나라 전통과 예절 앞에서 모두들 더없이 진지합니다. 한국 문화 배우고 왔어요. 그것도 여러 번 배워야 돼. 한 번에 배울 거 좀 어려워요. 한 번에 뭐 인사, 이렇게 뭐 다리 이렇게 하는 방법, 손 이렇게 올리는 방법, 그거 조금 여러 번 배우면 다 기억이 날 것 같아요. 2017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정은 31만 8천여 가구.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혼인 중 8.8%가 국제 결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 100쌍 중 8쌍이 다문화 가정이란 겁니다. 특히 농촌에 집중돼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주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선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한국의 전통 예절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 작년도에 비해서 학생들을 보니까 한 300명이 증가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됨으로써 이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툰 세댁 당한농 씨.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9개월 차인 그녀는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 마냥 긴장됩니다. 체험 교실에서 배운 명절 예절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 보는데요. 이런 며느리의 노력이 서툴러도 시어머니 눈엔 마냥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었어. 예뻐. 잘하네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감사합니다. 엄마.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마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도 이제 이들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우리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신규 사업에 필요한 국비 88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 유형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으로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총 3개 지구 중 2개 지구에 각 190억 원, 1개 지구에 160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17개 지구에는 각 40억 원을 5년에 걸쳐 지원합니다.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도내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자 및 입주 희망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자는 도농 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입주한 예비 귀농인에게 체험 실습장과 더불어 귀농인의 집을 무상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조성 운영자는 사업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 등을 오는 16일까지, 입주 희망자는 입주 신청서와 귀농 정착 계획서 등의 증빙 자료를 작성해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권역별 3곳 내외의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자를 선정해 한 곳당 5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가축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추석을 전후해 도내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소독 캠페인은 9일과 17일 총 2회로 나눠 실시되며 지자체 보유 소독 차량과 농협 공동방재단 등을 총동원해 농장 내외부 등을 집중 소독합니다. 또한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도 동시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장별 소독시설 설치와 운영 여부, 구제역 백신 접종 적정 여부 등입니다. 아울러 도는 위법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에서 도내 농특산물 할인 판매전인 사이소 한가위 온라인 기획전을 실시합니다. 오늘 1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수요일마다 제수용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수요 특가 이벤트와 과일, 유과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는 추석 선물 기획전이 진행됩니다. 또한 선착순 1,000명 한정으로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사이소는 경상북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도내 907개의 농가가 입점해 13,000여 개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